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직장 끝나고 오셨나 봐요? 예. 아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멀리 오셨나요? 멀리서 오셨나요? 종로요? 아유, 좀 멀리서 오셨네요. 동영상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실강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낯을 좀 가려요. 원래 기본 강의 때는 떨지 않고 여러분들이랑 농담도 많이 하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처음 보는 자리에는 좀 낯을 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떨고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학습 전략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정평가사 이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브 감정평가 법인에 재직 중이고 감정평가 관련 업계 경력은 약 1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보평가, 경매평가, 소송평가,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된 평가, 그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평가, 권리금 평가, 어업보상 평가 등과 같이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 자랑을 한다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과목 몇 과목인지 아세요? 2차 시험? 2차 시험? 총 3과목이거든요. 총 3과목. 그 중에서 한 과목 제가 수석, 한 과목 차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제 좀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그 학습 전략 설명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설명에 대한 목차입니다. 자, 실무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26년 대비 감정평가 실무 강의 계획 그리고 저의 강의 특징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시험 소개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자,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인 어학 성적 시험을 제외하고 총 5과목 시험을 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3과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잠시만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법, 경제학 원론, 그리고 회계학이 좀 주된 과목이에요. 이 3과목을 어떻게 빨리 잡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반면 2차 시험은요. 절대적으로 실무가 관건이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중에서 초기에는 약 90% 정도의 공부 시간이 할애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득점한 자로서 객관식으로 합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매 과목 40점 이상 무슨 뜻이냐면 평균이 아무리 70점, 80점이 된다 하더라도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꽈락으로서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2차 시험도 합격 결정 기준은 동일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최소 합격 인원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80명을 뽑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적 순으로 최고 성적을 받은 사람의 성적을 기준으로 180명으로 기준을 하며 그리고 40점 이상을 각 과목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차 유예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1차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곧바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실무 전반적인 실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는 1교시에서 사문항으로 주관식 논술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감정평가 실무 문제집 보신 분 계세요? 문제집?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어떠셨나요? 일단 해석이 어렵고, 예, 해석이 어렵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면 가장 어려울 게 뭐냐면 지문 자체가 제시된 자료 자체가 약 20페이지가 제시가 돼요. 20페이지. 그럼 20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처음에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출제자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달하는 답안지에서 얘를 전부 다 기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몇 교시에 있다? 1교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 시험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가 꽈락률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 33회랑 35회 빼고 통상 70에서 80% 나와요. 꽈락률이. 40점을 못 넘는 꽈락률이. 그래서 실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무 문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무 문제 구성은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으로 굉장히 정형화되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 보시면 1분이 1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100점이라고 그러면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문제 풀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굉장히 기본적인 저희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 2번 또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 3년간의 감정평가 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이 있어요. 그 쟁점들을 조금 더 이론화시켜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2번 또는 3번 문제에 대한 득점률을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돼요. 당락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시면 시간 내에 풀이가 가능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 실무 시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 또는 방법, 감정평가 결정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는 시험입니다. 즉, 현업,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됐을 때 실제 평가서를 만드는 절차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하고 변형된 케이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문제를 보시잖아요. 그럼 첫 문제 모두 다 틀린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100분 내 정확한 문제풀이가 불가해요. 웃기죠? 100분 줘놓고서 100분 내에 문제풀이를 불가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전략적으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을 뽑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100분 내에 정확하게 문제풀이가 불가한 문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안에는요, 출제자가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서 답안지에 현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감정평가사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합격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평가서 딱 나오면 여기다 사인해요. 자기 이름을 써요. 이성준. 이성준 딱 쓰고 나면 끝날까요? 아니죠. 그 자기가 낸 감정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주셔야 돼요. 즉 감정평가 실무시험은 감정평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묻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실무 공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 실무는 그 전제된 가정이나 기본적인 이론에 있어서의 다양한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교수님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볼 때, 수학 시험 볼 때 그 변형된 문제들 다 외우고 시험 보시나요? 아니죠.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변형된 문제에 대한 그 원칙을 기준으로 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개념의 이해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평가는요, 타인의 재산권을 평가를 합니다. 내 재산권을 평가하지 않아요. 제 재산권을 평가하면 망하겠죠? 손 빨겠죠? 예?
왜냐면 트럼프가 자기 자산만 평가를 하더라도 얘가 영원히 계속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재산권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요구가 되냐면 굉장히 공공성과 객관성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규정이 돼 있다? 법령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모두 규정해 놨어요. 따라서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하겠죠. 법령에 대한 암기. 그래서 개념의 이해와 기본적인 암기를 통해서 기초문제풀이, 중급문제풀이,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순서로 문제풀이를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달하는 제시되는 문제가 출제자가 제시하는 제시문이 2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20페이지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할 때 그 안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고 불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선별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논점을 파악해서 그 논점들을 답안지 기술하는 연습이 필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100분 안에 이 문제 다 못 푼다고 드렸잖아요. 그럼 뭐 합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 풀까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못 풀어요.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뭐다?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념의 이해부터 전략의 수립까지 반복되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 개념의 이해를 100% 이해를 하는 거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개념의 이해를 50%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암기도 50%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처음에는 50%, 두 번째는 60%, 70%. 그러다가 이제 뭐죠? 100%는 없어요. 100%는 없고 한 90%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자 수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 공부에 대한 공부 특징을 또 한번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저희가 그 외무고시나 예전에 보셨던 외무고시나 행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리로 공부하는 시험이 맞아요. 하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은 머리로 하는 공부 아니에요. 저도 합격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다? 엉덩이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로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고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암기는 필수이고 출제자의 논점 맞추기 연습도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출 반복은 독이라고 써놨는데 혹시 1차 시험 보신 분 계시나요? 1차 시험? 아니면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 시험 보실 때 기출문제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책 보고. 예. 학원에서 배포해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돌려봐요. 그쵸? 계속 반복해서. 저희 1차 시험 볼 때도, 저희 과목 1차 시험 볼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객관식이라서 그래요. 객관식에 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에 있어서의 그 학문의 깊이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별로 이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반복되어 있는 그 문구와 조문을 외우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 2차 시험은 어떻죠?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년 3년 안에 쟁점화되었던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논점들을 출제를 합니다. 문제들을.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문제 1차 동일하게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요. 그 어떤 문제를 풀고 있죠? 과거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동일한 문제는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하는 게 독이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1차 공부나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교재를 뭐부터 사시면 기출문제집부터 사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가지고 와갖고 열심히 푸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1회부터 총 올해까지 35회까지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이제 곧 있으면 36회가 나오죠. 이 문제가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한 달이면 풀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가 교수님들의 정수가 담겨 있는 문제예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본인들이
공부해갖고 연구했던 거를 문제로 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실력도 안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죠? 다 외워요. 그게 안에서 속에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공부를 안 하셔도 기출문제를 절대 반복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심자 수준에서는 절대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감정평가 실무 보시면 크게 감정평가 실무는 일반평가 부분과 공적평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감정평가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감정평가를 받아보신 분들 여기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산가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한 50억짜리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억 살 때 자기 현금으로 다 지르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은행에다 대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 대출할 때 실행되는 평가, 그리고 상속 증여할 때 행해지는 평가 같은 거. 그래서 일반 영역에서 행해지는 영역들을 모두 일반 평가라고 저희가 불러요. 반면 저기 근처에 있는 위례 신도시 혹시 아실까요?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가 기존에는 어떤 땅들이었죠? 다 농경지였어요. 뭐 임야 농경지였죠. 거기 계신 분들을 기존에 계셨던 분들 다 이주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 짓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을 그냥 나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히 뭘 드려야 된다? 보상금을 드려야 돼요. 보상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공적 평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토지보상법이라는 법령 안에서 평가 방법과 절차 하나하나씩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쪽 부분들을 공적 평가 부분이라고 저희가 보통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일반 평가 부분들은 감정평가 이론 중에서도 특히 강론 부분과 같이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반면 공적 평가 부분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법령 등에 다 토시 하나 다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법규를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그 수험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초반에 많이 하세요. 제가 감정평가 실무를 공부하는데 한 3개월 공부했는데 죽어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실력이 공부하는 실력이 저희 주가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대한 실력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PPT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초반에 내가 바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를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요. 이 슬럼프를 이겨내고 나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기간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두 번에서 3번 정도 하면 합격권에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럽니다. 누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26년 대비 실무 강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한 10주에 걸쳐서 기초적인 이론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혼자 문제풀이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강의에 있는 예제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 계산기 띄워놓고 계산기 어떻게 치는지, 생각보다 계산기 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에서 좀 더 정형화된 문제를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같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계산기 놔두고. 보시면 여기 특이한 게 나와 있습니다. 스터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다 스터디라고 하거든요. 스터디가 뭘까요? 라고 하면 편하게 이해하시면 뭐가 편하시냐면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실무 이론 법규를 각각 100분씩 풀어요. 100분씩. 하지만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100분씩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기일기부터 해서 100점씩 하면 여러분들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뭐 70점부터 시작해서 수준별로 이렇게 100점까지 올라가는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급 문제 풀이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 때 저는 어려운 부분들을 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심화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좌표를 잃어요.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중급 문제 풀이 과정에서 심화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론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풀이 그냥 계속 같이 할 거예요. 계속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대망의 뭐가 나왔다? 드디어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신 다음에 기출문제 푸셔야 돼요. 기출문제도 두 개로 파트를 나눴습니다. 이 기출문제, 첫 번째 기출문제 강의는 일반 기출문제 강의로서 11회부터 20회까지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회차 수거든요.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가느냐? 아니요. 여기로 다시 갑니다. 토지보상법 특권과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상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상급 부분을 전체를 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기출문제 심화 강의 21회부터 35회, 내년엔 36회까지 보겠죠. 문제를 심도 있게 안에 있는 출제자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디까지 내가 답안지의 기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준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과 이제 4기 스터디를 통해서 예상 문제들을 보면서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강의 계획은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특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13년 정도 업무 경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3년 정도의 업무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알려드리면서 2회 위주의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 기본소가 870페이지 정도 돼요. 기본소가. 그리고 법전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8, 90% 정도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고, 진짜 외워야 될 부분들은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부분들을 좀 줄여드릴 거예요. 부담을 굉장히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많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말을 배울 때, 글을 쓸 때, 아장아장 한글을 배울 때 글을 먼저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죠? 말을 먼저 해요. 근데 저희 시험 2차 시험 어떤 시험이라고요? 서술형이에요. 내가 아는 거를 답안지에 신나게 글로 써야 돼요. 그러면 글로 먼저 쓰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 말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암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하고, 질문 많이 받고, 답변 많이 하고, 답변 많이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한 해에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이 총 얼마 정도 되냐면 평균적으로 작년에 보면 한 3,000명 정도 됐어요. 3,000명. 이 3,000명 중에서 합격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3,000명 중에서 200명? 그러면 200명 합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 한 500명 정도 돼요. 왜냐면 1점 때문에 떨어지는 그 분포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500명 중에서
합격하는 200명과 불합격하는 300명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수준은 비슷해요. 그 사람들의 학습 수준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문제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잘 짜느냐 못 짜느냐에 따라서 5점에서 10점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문구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답안지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년차 업무 경력, 그리고 제가 하나는 수석, 하나는 차석. 제가 부동산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 학계에서 저희 평가를 처음 가지고 오신 미국계 박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무와 이론과 법규가 만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대한 작성, 굉장히 임팩트 있는 답안지 작성을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꼭 수험생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료 수집러들이 계세요. 여기서 자료 수집하고 저기서 자료 수집해갖고 자료만 이만큼 모아놔요. 그거 보시나요? 공부하시면서? 절대 안 봐요. 사실 공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료를 수집하는 게 맞아요. 뭘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한다? 자료를 버리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모든 지식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자료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자료에 대한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에 웬만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어떤 자료를 제공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본서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이 인문계에서 8대 전문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변, 회감, 그래서 법세노관이라고 하는데 원래 회감인데 저희 회감도 싫어해요. 왜냐면 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죠? 좀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은퇴가 없잖아요. 저희 선배님들 보시면 80대까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직업 특징상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이 쉬울까요? 어디 가서 감정평가사 시험 쉽다고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호한 결의, 도끼를 품고 오신다 그러면 감정평가 실무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